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자당 국회의원들 군기 잡기, 이게 지금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구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당 안에 당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쫙 있지만 그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의 자율성과 어떤 나름의 자율성을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국회의원들은. 뭐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죠?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국회의원 개개인은 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할 수 있고 당대표 또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의원총회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막는 공당이라고 하면 그 공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공당이 아니죠. 그건 조직이죠, 조직. 뭐 군대와 같은 조직. 뭐 군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문민 통제가 되니까. 그런데 깡패 조직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받았습니까? 아니죠. 그게 깡패와 깡패를 잡는 검사와의 차이점입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았느냐, 위임받지 못했느냐. 자의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발언들을 보면 이런 발언을 해요. 원내대표 투표 전에 이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이 원내대표 투표 전에 단상에 올라가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구성원이다. 앞으로 의정 활동 하실 때 잊지 말아달라.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도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당론이 정해질 텐데 반대하면 잘린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 당대표가, 물론 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공천은 끝났지만,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거기 다 뭐 중진 의원도 있고, 이미 다 성인들이잖아요. 응?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50한 3, 4에서 한 55세쯤 됩니다. 그러면 40대 후반이나 다 50대 이상의 성인들인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앞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따라와. 반대 의견 내면 곤란해. 잘라버릴 거야.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군기 잡는 느낌이라는 이야기가 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대표가 군기를 잡는 느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같은 건 없어야 한다는 경고.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민주당이 지금 참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한 법안이 한 9개쯤 됩니다. 이 9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재발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거부권 행사 당했던 9개 법안을 다시 올려서 또 한 번 더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소리죠. 이때 당론에 반대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경고죠. 경고. 사실상 경고죠. 자, 그런데 이 법안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하는 그 9개 법안이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응?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간호법 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이것들이 다 논란이 되는 어떤 것들입니다. 논란이 되고,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는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입니다. 특별검사를 지금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표 적다고, 의석수가 적다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법안 통과를 시키면 이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걸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암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9개 법안을 통과시킬 거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당신들 조심해. 당론 결정에 따라 반대하면 곤란해. 잘라버릴 거야. 이런 내용으로 뉘앙스가 익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뭐 영수회담 차담회를 하면서 협치 좀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A4 용지 왕창 들고 와서 읽었죠. 이게 일종의 쇼잉에 가깝다는 거예요. 쇼잉. 협치하러 온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부대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치보다는 성과를 입에 올리는데 이제 워딩이 이렇습니다.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 입법부가 내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 사람들은요, 편리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편리한 대로. 문재인 정권이 아주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본인들이 2017년 5월에 집권하기 전에는 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 거 있잖아요. 뽑는 거를 특별 다수제라고 해가지고 여야 추천 의원들이 거의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뽑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왜? 그때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 이사 7명, 여당이 추천한 이사 7명, 야당이 추천한 이사 4명이죠. 7대 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명, 야당 이사들 중 1명이나 2명이 여기 찬성을 해야만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거 한 개 특별 다수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입 싹 닦아버렸죠. 그렇게 하면 뭔가 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와장창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특별 다수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뭐 시민 추천제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끌고 돌아서 KBS 같은 경우 양승동, 김희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민노총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때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세력은. 그래서 지금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이 뭐냐? 결론이 뭐냐?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도 자기들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협치가 아니죠. 이거 원래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주는 겁니다. 의석수가 적은 당에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것이 서로 간에 신사적인 어떤 룰이고 배려인데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대통령실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가져가고.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그냥 절단을 내겠다 이 소리죠. 이런 게 협치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 과연 민주적인 의사개진, 어떤 절차, 어떤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이죠. 자,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식의 군기 잡기식 당 운영은 민주당 내부에 아주 폭압적인 형태의 당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